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참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주말에 녹화해서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너무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녹화하는 부분이 그 주말 말고도 요 앞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현재 이제 오전 9시 41분인데요. 오늘 29일이죠. 뭐 뉴스를 뭐 쭉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뉴스 보면서 그리고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뭐 특이점이 눈에 띄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 주식 바닥은 도대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있어갖고 뭐 기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했던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제 중국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점은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상해 종합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여기 1월 14일날 고점을 만들고 나서 1월 이제 그 21일 이후에 보면은 23일부터 해서 그 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월 23일이 언제냐면 여기 보이시죠? 1월 23일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제 뭐 시작하는 뭐 그런 자리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연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었는데 그 연휴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문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엄청나게 이제 부각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춘제 연휴 들어가고 중국은 우리나라는 명절, 설 명절 같이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제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도, 아무튼 뭐 연장하고 뭐 이렇게 뭐 끝날 시기 돼갖고 뭐 한번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4일날, 2월 3일날 그 주가가 시작하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2월 4일날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랑 관련해 갖고 지수 빠진 거 이상으로 회복을 해줬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쓴다 뭐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춘제 연휴를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까지도 그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그 연장 하는 순간 지금 바닥을 잡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늘어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확진 추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하고 이런 부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바닥 잡은 자리가 최대 하락폭 계산기로 사용했을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의 그 뭐 조금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최대 하락폭까지 가서 뭐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최대폭은 2640인데 예, 2640 예, 그렇죠. 여기고 두 번째 적정폭은 예, 2764 예,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통해서 여기 최대폭과 적정폭을 적정 가격권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현재 이렇게 밴드가 나오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그 중국 주식도 상당히 강한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실 수 있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점 이후에 이제 여기 저점이 적정폭까지만 내려오고 살짝 이탈했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1월달 이쪽에서 코로나 이제 관련해 갖고 터지지만 않았다면 이쪽에 왔을 때 이제 그 무역 전쟁 1차 합의가 다 되고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이 최대 하락폭까지 와서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다시 빠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당장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공포감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뭐 확진자 수 이제 그 하는 이제 체크 포인트를 뭐 여러 번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확실하게 보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제약을 두었던 뭐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일정 부분은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그 완화적인 느낌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감도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감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현재 이제 최대 하락폭 자리 이런 자리 지켜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미국도 지금 이야기할 거지만 중국은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경기 재정 정책. 예, 지금 제가 이제 전에 모셔왔던 뉴스 자료를 찾았는데요. 여기 뭐 생생경제라는 요쪽에서 뭐 이런 거 그 코로나19 미국과 중국 경제 타격, 미국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 그 방송 라디오에서 뭐 이렇게 무슨 교수랑 여기 보시죠, 서울대 교수 누구랑 이제 미 뭐 조영찬 뭐 그 미 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뭐 이런 사람도 그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자, 여기서 찾아보니까 중국이 일단은 자 보세요. 아무래도 뭐 하면서 이렇게 써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그리고 손에 보이는 손이 직접 나서서 생산과 수요 창출을 시켜주고 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 감면과 290조 원의 돈을 풀었다고 돼 있죠. 뭐 저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요 밑에는 또 이제 반대로 또 부정적인 면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은 항상 이제 양면의 그 성을 띄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점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을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나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확진자 추이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그 중국 자국이 이제 뭐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다 살아나는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이제 아시아 쪽 뭐 우리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뭐 아메리카든 이쪽에도 지금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가 뭐 중국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대 하락폭 밴드에서 요번에 만약에 내려왔을 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W자형 패턴을 만들고 다시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은 또 이런 게 많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갖고 예전에 이제 대구광이 났던 것처럼 그게 전초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걱정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잘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그 악재들은 항상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야기할 때 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가 뭐 대공황이 오니 뭐니 이런 이야기 했다 하지만 지나서 보니까 점진적으로 다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현재 상황 이렇게 빠지는 것은 다시 이제 자기 나라 말고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이제 확진자 추이가 늘어나고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2차적인 이제 시장의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갖고 뭐 작살나고 했는데 고작 해봤자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상당히 미국 시장이 강했습니다. 맞죠?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이제 저점 찍은 이후에 현재 이제 그 추세적 상승에 있어서 미국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하락폭이었어요. 오히려 얘는 중국이 이제 좀 잡힌다고 하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요렇게 빠진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우려감으로 같이 빠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발생하고 확진자 수 늘어나는데 주변국에서도 이제 뭐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뭐 미국도 이제 뭐 괜찮을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질병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요 초기에 빠진 거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차 산업이 지금 현재 4차 산업 때문에 2018년도, 2017년도부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이제 뭐 나라 중에서 우리 이제 4차 산업의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갖고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뭐 SK 뭐 이런 데서 뭐 혹은 이제 삼성 이런 데서 공장이 확진자가 나와갖고 뭐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산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여러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6일날 요때 이제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스를 찾아놨는데요. 그때 26일날 자 26일날 저렇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급격하게 빠진 건 뭐냐면 여기 26일 현지 코로나 이제 상승세 마켓북 하면서 있죠. 코로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다. 코로나 뭐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제 따르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파 우려에 대한 현실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로이터 통신에서 로이터에서 캘리포니아주에 33명이 양성 반응 보이며 의심 환자 8,400 뭐 이렇게 모니터링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해갖고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갖고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개발학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저께 28일이었죠. 28일 날 이렇게 이제 아랫꼬리에 양봉으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잡아줬냐? 그래서 이제 그 찾아보니까 미국의 우리 이 사람 얼굴 잘 알죠?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갖고 이분 좀 낯이 익죠? 연준 파월 의장이죠. 코로나19 관련해갖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 활동에 점차 발전하는 위험으로 보고 있다. 경제 지원 위에 적절히 도구를 사용하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이제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안 하겠다 이렇게 고수를 해왔는데 당장에 이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이제 그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때까지는 코로나 관련 해갖고는 지켜보겠다 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괜찮다 하는 그런 기조에서 당장에 이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에 상응하는 경제 부양에 관련돼 갖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알겠어요. 아빠 좀 이따 나갈게. 청소해. 청소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생 전까지는 이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했어도 아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먼 나라 이야기였다는 거죠. 당장에 이제 코로나는 뭐 우리나라랑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상황으로 부추겨 보고 있었는데 당장 이제 우리나라 걸리고 나니까 IT 관련해 갖고 이제 앞으로의 4차 산업 성장에 있어 갖고 조금 문제가 제동이 걸리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26일 날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제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공포 심리가 이제 반영돼서 그 매도가에 대한 그 과매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질병 때문에 자기 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당장 이제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현재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파월 연준은 3월 달에 있고 4월 달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연준은 정책 결정하는 달이 보통 이제 홀수달이에요. 홀수달. 요번 뭐 4월 달 이렇게 짝수달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보통은 홀수달에 합니다. 그러면 3월 달 당장 이제 17일, 18일 날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줬다는 것은 현재 뭐 파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뭔가 대응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당장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땐 큰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답답한 건 트럼프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막 압박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이번 3월 달에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도 감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 금리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입하든지 뭘 하게 그런 액션이 나오기만 한다 하면은 그런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코멘트가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예, 단기적인 여기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수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낙폭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술적으로 제가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통한 현재 이제 상황을 잠깐 점검해 보면 최저점 현재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적 상승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고점 최저점은 23,560원이고요. 23,566원. 그리고 두 번째가 24,100 24,713원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최대 하락폭의 적정 가격권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단기 상승의 폭은 이미 이제 이탈했어요. 우리나라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네, 단기 폭은 이렇게 25,000 25,834원인데 뭐 35원 대충 이렇게 찍을게요. 그리고 26,547원인데 이건 딱 맞게 되네. 예, 아무튼 단기 폭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똑같이 초단기는 얘들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초단기 폭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올라와서 덜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초단기 폭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얘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초단기를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폭이랑 단기 상승의 최대 하락폭 밴드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뒤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최대 하락폭의 최대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히 미국 시장이 강하다는 이유가 아까 전에 중국 시장 또 봤잖아요. 중국을 다시 보면은 얘는 최대 하락폭을 이탈했어요. 최대 하락폭의 적정 밴드는 이탈했다는 거죠. 이탈해갖고 최대폭까지는 안 내렸지만 어쨌든 이 밴드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요번 하락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다우로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이전까지는 뭐 적정 밴드 뭐 이런 거 최대폭까지 뭐 내려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반응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적정 가격폭에서 이제 가격에서 더 빠질 것이냐. 일단은 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연준 파월의 이제 입김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런 증가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코로나의 이제 우려감 때문에 경기에 타격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을 또 반응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우리나라처럼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도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 부양책을 쓰지도 않았는데 파월의 이제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매수 저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쏟아 부었고, 맞죠?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도 아닌데 말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의 파워가 얼만큼 강한지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전쟁 중입니다. 우리 아들내미 지금 우리 와이프랑 청소하는데 뭐 말 안 듣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일단은 뭐 다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대 하락폭 계산기를 통해서 저점 이후 고점 대비해서 최대폭까지 지금 그 전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많이 풀려서 갖고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내려왔습니다. 예. 뭐 당연히 여기서 지지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제 뭐 오늘의 이제 미국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서 지지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이 최대폭을 빨리 회복해 줘야지만 지속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깨졌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빠져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예, 1950포인트 요까지는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예, 요까지는 열어둘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직전에 우리 바닥을 잡아준 요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부가 1950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제 요 자리까지는 빠졌다가 올라와서 다시 여기 최대폭을 지켜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빠져서 반등 후에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진짜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은 2011년도 여기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44 여기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죠? 예, 상상도 하기 싫죠. 하지만 그까지 간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위험한 상태란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피 PBR 밴드상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까지 내려온다면은 혹시나 내가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가지고 있지 못한 종목들 혹은 올라가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2월 28일 날 이제 어제죠. 맞나요? 아니네, 2월 27일인가요? 예, 네, 맞네. 2월 27일. 요 날 이제 우리나라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동결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뭐 영상에도 남겼듯이 25일, 26일 날 금리 인하하지 않겠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버텨줬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근데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동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저께 28일 날 뭐예요? 임시적으로 이제 양당 대표들 만나고 대통령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번에 임시국회 때 이제 뭐 추경 관련해 갖고 빨리빨리 해달라 하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맞나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뉴스를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 추경 금액 6.2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 경기 보강 대책 관련 기존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종합 대책까지 해서 총 20조 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이번 사태의 이제 회복과 피해 극복과 지원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쭉쭉 뭐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3차 대응까지도 하겠다. 조속히 뭐 추경 편성을 해서 다음 국회 제출하겠다 하면서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 경제 이런 거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까지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밝혔어요. 예. 그러고 나서 뭐 예전에 메르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쭉 채무 어쩌고 좀 감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고는 7월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정책이 총 뭐 26조 이상이 될 것이다.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맞죠. 우리나라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으면은 아무튼 뭐 그 하는 총장 뭐 말고는 이제 경제 관련해 갖고는 이제 총리 다음으로 뭐 이렇게 입김이 센 사람이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총리 같은 사람이 연준 의장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에 따른 부총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좀 전에 제가 미국 시장 이제 아까 이제 다우 보여주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 밑꼬리에 양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파월 의장의 말빨 한마디로 저렇게 어떻게 하겠다 해갖고 미국 주식은 예, 저만큼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 경기 부양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와, 그 분위기가 완전 극과 극이죠. 예, 극과 극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뜨거. 우리나라는 이 앞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했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그 경기 부양 대책 추경 관련해 갖고 이야기했는 거에 대해서 다 묻혀버린 거예요. 네. 네, 참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요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최대 하락폭까지 최대폭 밴드 이제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제일 중요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경기 부양 대책을 그거 이제 추경 해갖고 이제 그 국회 이제 통과까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 28일에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하락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야? 믿지 못할 결과라는 거죠. 아직 말만 했지 어떻게 믿어? 왜? 이 앞전에 한번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이 말빨로는 이제는 안 돼. 땅땅땅 해 통과해야지 믿겠어라는 그런 심리가 여기 작용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28일날 이제 파월에 이야기했는 부분에서 오늘 주말에 계속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의 뉴스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했던 말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재 중국과 미국과 한국 우리 다 세계를 통틀어 보면 중국은 먼저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죠. 그럼 어느 정도 회복해갖고 이제 그런 국면에 접어들어서 다른 여파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그 문제가 되고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약간 그 분위기를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미국이 그렇게 잡아준 이유는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 막기 위해서 그 제한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3월 며칠까지는 약간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밑에서 이제 버벅 긴다든지 아니면 그 기대 때문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한 개 나겠죠.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발표 이후에는 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 발표는 했는데 금리 인하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이상 점진적으로 안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는 여기서 발표하고 나서는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증가하는데 발표했다 하면은 빠지는 폭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쿠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갖고 역시 마찬가지 W자 패턴, 쌍바닥의 패턴을 만들고 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더 안 좋아진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겠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빠지는 것처럼. 예.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하고 지금 미국도 문제가 되니까 같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푼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도 제한적으로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미국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미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더 생긴다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쿠션 작용해갖고 잡아줄 것이고 끝내는 이제 이런 부분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등식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면서 지수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뭐 저는 거의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총선이 대선이 원래 11월 달 있잖아요. 그 전까지 지수를 저렇게 이제 빠지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맞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당장 다음 주는 조금 더 주가의 빠짐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반등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반등.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 사항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뭐예요? 중국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 하지만 지금 그런 끝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우려가 돼갖고 지금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화되면은 한 번 더 이제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다음 주나 좀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확진자 추이가 이제 증가하다가 최고 이제 최고 이제 그 고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도 다들 시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선제적으로 확진자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아픈 사람들 와갖고 이렇게 찾는 게 확진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확진자 추이가 빨리빨리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어서 다 아시죠?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추경 관련해갖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갖고 그게 다 발표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지금 했던 이 코멘트로 인해서 당장 제한적으로 빠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추경 딱 결정이 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다가 FOMC 회의에서 정말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더 탄력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추이가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는 시기로 접어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처럼. 그리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확 발생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이런 이제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 있어갖고 전부 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다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개인적인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를 잘 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